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흑기자TV 편집회의, 제가 그 첫 게시판을 지난 3월 24일 올렸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그 영상 콘텐츠를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희망했던 영상 콘텐츠는 방파제 낚시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론 강의는 갯바위 위주로 하고 현장 촬영은 투자도나 제주도에서 진행했는데, 정작 초보자분들이 보고 싶어 한 것은 갯바위보다 방파제 낚시, 원도보다 근거리 도보 낚시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3, 4회에 걸쳐서 초보자를 위한 방파제 낚시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방파제의 포인트 선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파제는 크게 테트라포드가 있는 테트라포드 방파제와 테트라포드가 없는 석축 방파제로 구분됩니다. 테트라포드는 4개의 그 다리로 파도를 부수어서 방파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일성의 큰 파도가 잦은 동해안과 남해 동부에는 이 테트라포드 방파제가 많고, 그렇게 큰 파도가 적은 서해안과 남해 서부 그리고 내만에는 석축만으로 형성된 석축 방파제가 많습니다. 초보자들이 낚시하기에는 석축 방파제가 쉽고 안전하지만은 동해안과 남해 동부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테트라포드는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저도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서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테트라포드 안전수칙, 첫째, 반드시 2인 이상 출조하고 단독 출조는 삼갈 것. 둘째, 바닥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리찌화나 워킹화를 착용할 것. 이 바닥에 철침이 박힌 갯바위 신발은 이 테트라포드에서는 잘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셋째, 비나 파도에 젖은 테트라포드, 그리고 이끼가 낀 테트라포드는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절대 디디시면 안 됩니다. 넷째, 음주 낚시는 그물. 이 가벼운 반주라도 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할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테트라포드가 있는 방파제와 없는 방파제는 어종이 다르고 이 포인트 유형도 달라집니다. 가령 뱅에돔, 돌돔, 무늬오징어는 테트라포드 방파제에서 잘 낚이는 편이고, 감성돔, 깔치, 갑오징어는 석축 방파제에서 잘 낚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파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테트라포드 방파제는 파도가 높은 곳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죠. 굳이 넣을 파도가 없는 곳에 돈을 들여서 테트라포드를 설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테트라포드 방파제는 주기적으로 큰 파도가 때려주기 때문에 바닥에 토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안반지대에 사는 돌돔, 뱅에돔, 무늬오징어, 갯볼락, 쏨뱅이, 진오래미 이런 록피시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한편 석축 방파제는 이 큰 파도가 적어서 토사가 쌓입니다. 그래서 조류가 조금만 세게 흘러도 물색이 흐리지죠. 이런 곳에서는 흐리물을 좋아하는 감성돔과 농어, 그리고 모래 속에 사는 갑오징어, 도다리, 쭈꾸미 등이 잘 낚입니다. 그리고 테트라포드 방파제는 규모가 크고 수심이 깊어서 외항과 내항이 모두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석축 방파제는 규모가 좀 작고 또 수심이 얕은 편이라서 이 수심이 깊은 외항 쪽만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테트라포드 방파제의 경우에 이제 외항과 내항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테트라포드가 있는 외항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파제의 그 석축과 이 테트라포드는 그 자체가 인공 어초 역할을 하는데, 석축보다는 테트라포드 속에 이제 이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테트라포드 속에 이 큰 고기들이 더 많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항보다 내항의 수심이 더 깊은 몇몇 방파제, 가령 그 남해도 물건 방파제 같은 곳은 내항에서 낚시가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파도가 높은 날이나 밤에는 외항보다 내항에서 낚시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1위, 곧뿌리. 방파제에서 가장 낚시가 잘 되는 구간은 등대가 있는 그 방파제 곧뿌리 주변입니다. 방파제의 끝에서부터
그 안쪽으로 한 중간 정도까지가 방파제 낚시 포인트의 거의 90%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파제든 도착하면 일단 끝까지 걸어가서 그 꽃뿌리 쪽에 어떤 수심이나 낚시 여건을 살펴본 다음에 거기서 도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찾는 게 요령입니다. 끝부분이 좋을까? 아니면 약간 안쪽이 좋을까? 이게 이제 항상 고민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수심. 규모가 작고 수심이 얕은 소형 방파제는 방파제 끝부분이 가장 좋고, 규모가 크고 수심이 깊은 그 대형 방파제는 끝보다는 중간쯤이 더 좋습니다. 둘째, 조류. 조류가 약한 방파제는 그 조류가 가장 센 끝부분이 좋고, 조류가 세게 흐르는 방파제는 끝에서 살짝 들어온 중간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물대상으로도 조류가 약한 좁은 물대에는 방파제 끝부분을 노리는 게 좋고, 조류가 센 사리 물대에는 방파제 중간쯤에서 낚시하는 게 좋습니다. 조류의 방향은 정면으로 받쳐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조류가 아주 센 방파제의 경우에는 받쳐서 흘러나가는 조류에서 이제 낚시를 하기도 하지만은, 방파제는 아무래도 갯바위보다는 그렇게 조류가 센 곳이 드물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조류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천천히 앞으로 받쳐 들어오는 조류를 잡아서 낚시하는 게 좋습니다. 밀물이든 썰물이든 그 조류가 받치는 방향, 그 위치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게 요령입니다. 셋째, 파도. 파도가 없이 잔잔한 날에는 방파제 끝이 좋고, 파도가 세게 치는 날에는 방파제 중간쯤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아주 높은 날에는 그 맨 안쪽 그 방파제 초입에서 떼고기가 낚이기도 합니다. 2위, 방파제가 꺾인 부분. 큰 방파제의 경우에는 이 중간쯤에서 방파제가 기억적으로 살짝 이렇게 꺾인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항상 낚시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일방으로 흐르던 조류가 거기서 이제 부딪혀서 와류가 생긴다든지 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파제가 꺾인 부분에 물속에 큰 암초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파제를 축조할 때 그 암초를 기초석으로 삼으면 훨씬 더 견고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축조할 방파제를 약간 틀어서 그 암초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짓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고기 집이었던 곳에 방파제를 쌓으니까 당연히 낚시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3위, 수중 여밭. 방파제의 그 중간쯤이나 끝부분에 찌를 던져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수중 여들이 잠겨 있으면은 그곳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부분은 그 방파제의 어떤 초입에 갯바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런 초입의 수중 여밭도 밤에는 볼락이 잘 낚이고, 또 파도가 치는 날은 만조 전후에 또 감성돔들이 잘 낚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투 낚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로 붐비는 그 방파제 끝쪽보다는 좀 한적한 초입에서 낚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그런 수중 여밭을 노려서 낚시를 하면은 큰 고기들을 만날 수가 있죠. 일단 낚시할 포인트를 정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죠? 낚시할 거리와 수심을 결정해야죠. 그래야 그에 맞는 채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방파제 역시 가까이는 얕고 멀리 갈수록 깊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곳을 노리려면 수심을 조금만 줘도 되지만은 멀리 노리려면 수심을 많이 줘야 됩니다. 남해안의 중대형 방파제의 경우에 그 테트라포드가 물속으로 잠긴 그 끝부분의 수심이 대략 한 6, 7m 정도 되고, 그 너머로는 한 8에서 한 12m까지 점차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낚시하는 자리에서 그 테트라포드가 잠겨 있는 그 끝부분까지 거리는 대략 한 8에서 한 10m 정도. 그래서 그 이상 던지면은 이제 거기는 테트라포드가 없는 맨바닥에 이제 미끼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류도 약하고 뭐 파도도 없이 아주 잔잔한 그런 날은 고기들이 약간 멀리서 낚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수심을 한 8m 이상 주고 한 15 내지 20m 이상 멀리 던져서 노리시는 게 좋고, 조류가 제대로 이렇게 앞으로 받쳐 들어오거나 또 파도가 적당히 쳐주는 날은
이 물고기들이 가까이에서 입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수심을 한 6, 7m, 5, 6m 그 정도만 주고 이 테트라포드 언저리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테트라포드가 가지런히 이어지다가 마치 이제 이빨이 빠진 것처럼 일부가 유실되어서 물속으로 이렇게 그 굴려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은 그곳이야말로 최고의 명당이 됩니다. 다만 거기를 바로 노리면은 그 미끌림 때문에 그 낚싯줄이 끊어지기 쉬우니까 그 옆에 서서 그 테트라포드가 유실된 쪽으로 그 흘려넣는, 조류를 이용해서 흘려넣는 그런 낚시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수심은 그 유실된 수중 테트라포드의 끝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 수심이 10m라면은 한 9m 정도 수심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미끼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떠서 흘러가다가 그 물속에 잠긴 테트라포드 끝부분에 살짝 걸리게끔 그렇게 조절해 주면은 그쯤에서 감성돔이 물고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도 입질 거리와 수심이 달라집니다. 한낮에는 먼 거리 깊은 수심을 노리는 게 좋고 아침과 해거름에는 근거리 얕은 수심을 노리는 게 좋죠. 그리고 밤에는 완전히 띄워서 한 수심을 한 1 내지 2m만 주고 석축이나 테트라포드 끝에 바짝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방파제는 썰물보다 밀물에 낚시가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밀물이냐 썰물이냐 보다는 간조냐 만조냐가 중요합니다. 방파제는 갯바위보다 대체로 수심이 얕은 편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간조 전후보다는 물이 많이 차 있는 만조 전후에 고기들이 잘 낚입니다. 그래서 중밀물부터 중썰물 그 사이에 이제 낚시를 하는 게 좋고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어떤 끝설물에서부터 간조를 지나 초미물까지는 방파제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끝부분이나 그 외항 쪽에서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방파제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인 포인트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제도 지세포 방파제. 거제도의 대표적인 방파제 낚시터죠. 뱅에돔, 전갱이, 고등어가 잘 낚이고 원투 낚시의 성대, 광어, 도다리, 족과도 꾸준한 곳입니다. 방파제 길이가 450m로 길고 수심이 깊어서 끝보다는 약간 안쪽에 포인트가 형성되는데 특히 이 남쪽 외항은 덜물이 받쳐 들어오는 자리로 이 덜물이 받쳐서 곱부리 쪽으로 흘러갈 때 최고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 중간에 꺾이는 자리는 외항 쪽에는 와류가 생겨서 찌낚시가 잘 되고 내항 쪽은 원투 낚시가 잘 됩니다. 그리고 방파제 초입에 여밭이 형성된 곳은 파도가 높을 때 명당이 됩니다. 2. 울진 석호 방파제. 울진의 대표적인 감성돔, 뱅에돔 명포인트입니다. 여름부터는 무늬오징어, 광어, 농어, 성대도 잘 낚입니다. 230m 길이에 동해에서는 뭐 그리 크지 않은 방파제인데 작은 테트라포드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자원이 많습니다. 보다시피 방파제가 두 번이나 꺾여 있는데 이 꺾이는 지점 두 군데와 끝부분이 모두 포인트가 됩니다. 초입에 꺾이는 부분은 수심이 4, 5m로 얕아서 농어와 무늬 오징어가 잘 낚이고 중간에 꺾이는 부분은 수심이 5 내지 7m로 깊고 이 사자 뱅에돔이 낚이는 대물 포인트입니다. 끝부분은 감성돔 포인트인데 북풍을 피할 수 있어서 파도가 높은 날 낚시 여건이 좋습니다. 3. 서천 홍원항 방파제. 서해 방파제 중에서 손꼽히는 낚시 명소죠. 서해지만은 큰 파도가 와닿는 곳이라서 외항에는 테트라포드가 쌓여 있습니다. 봄에는 원투 낚시에 우럭, 도다리가 낚이고 여름에는 찌낚시에 감성돔, 숭어, 학꽁치, 농어, 보구치 등이 낚입니다. 500m 길이의 서방파제 끝에는 피싱 피어가 있어서 원투 낚시를 하기 좋고 곱부리에서는 찌낚시와 원투 낚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방파제 초입에서는 만조대 루어 낚시로 농어를 노릴 수 있고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역시 만조대 찌낚시에 감성돔이 낚입니다. 300m 길이의 동방파제는 꺾이는 구간에서 감성돔이 낚이고 라운드 형태의 테트라포드 구간에서는 갑오징어와 쭈꾸미가 잘 낚입니다. 4. 남해도 양화금 방파제. 인근의 묽은 방파제와 더불어서 남해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파제 중 한 곳이죠. 130m 길이의 작은 방파제라서 끝부분에 포인트가 집중됩니다. 이곳은 덜물은 약하고 썰물이 강해서
썰물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썰물 조류가 방파제의 콧뿌리와 외향 쪽으로 흐를 때 감성돔 입질이 잦습니다. 수심은 멀리 노리면은 7, 8m 이상 나오지만 썰물이 받칠 때 콧뿌리 발밑 5, 6m 수심에서 감성돔이 자주 입질합니다. 콧뿌리 또 전역이 원투 낚시 포인트로서 진호래미, 도다리 등이 잘 낚입니다. 가을에는 에깅도 잘 되는데 외항을 노리면은 무늬오징어, 내항에서는 갑오징어가 낚입니다. 작은 방파제는 간조대 수심이 2m 내외로 얕아서 낚시가 잘 안되지만 멀리 던지는 원투 낚시에 도다리가 제법 올라오고 루어 낚시에 간혹 갑오징어와 문어가 올라옵니다. 5. 사천 화력발전소 방파제, 줄여서 발방이라고 부르는 정말 유명한 방파제 낚시터입니다. 화력발전소가 국가보안시설이어서 도보 진입은 불가능하고 사천시 향촌동에서 낚싯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왕복 선비가 2만 원인데 감성돔 조항이 갯바위보다 나아서 단골들이 많죠. 1200m 길이의 대단히 긴 방파제인데 이런 대형 방파제에서는 콧뿌리보다 중간이 더 좋은 경우가 많죠. 여기도 콧뿌리 쪽은 조류가 빨라서 크게 인기가 없고 방파제 중간이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여기 공사할 때 유실된 테트라포드가 많은 곳이 최고 명당입니다. 수중에 테트라포드 때문에 수심이 아주 불규칙하고 줄이 썰려서 잘 터지기 때문에 감성돔 입질을 받으면 빠르게 올려야 됩니다. 수심은 근거리가 7, 8m, 멀리는 9 내지 11m로 깊어지는데 멀리 노릴 때는 막대지 채비가 유리하고 가까이 노릴 때는 산비 반유동 채비로 천천히 깔아앉히는 낚시가 잘 먹힙니다. 방파제 콧뿌리와 또 내향 전 구간에서는 원투 낚시로 도다리, 감성돔, 성대, 진호래미가 낚이는데 가을에는 내항에서 갑오징어도 잘 낚입니다. 지금까지 방파제 포인트 찾는 요령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가장 정확한 포인트는 그 현지의 단골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에 가면 먼저 이 단골꾼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포인트나 어떤 입질 시간대의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밑밥이 떨어진 흔적이나 이 오징어 먹물 자국을 보고 포인트를 유추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매번 그 포인트를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오늘 그 배운 기초 정보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 포인트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파제들은 낚시 춘추에서 발간한 단행본 하늘에서 본 방파제 낚시터 중에서 5개만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무려 100개의 그 전국 유명 방파제 낚시터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낚시의 필독서인 만큼 소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해, 서해, 남해의 방파제들을 비교하면서 각 해역별 그 방파제 낚시의 특징과 또 여러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